구한말 시기 통영에 김봉재, 김봉룡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선비 같은 성품에 반해 동생은 눈에 광기가 번뜩일 정도로 혈기왕성했습니다. 동생 김봉룡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옛 연인 사이였던 남자가 통영까지 찾아옵니다. 하지만 김봉룡에게 들키게 되고 김봉룡은 그 남자를 찾아 죽입니다. 아내는 억울해하며 비상을 먹고 죽습니다. 이후 김봉룡은 고향에서 도망쳐 행방을 알 수 없게 됩니다. 형 김봉재는 동생의 아들 김성수를 거두고 사위 대신 약국까지 물려줍니다. 일명 김약국이라 불리게 된 김성수는 한실댁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지만 아들은 6살 때 천연도로 죽고 맙니다. 이후 김약국은 약국을 접고 어장을 경영합니다. 아버지 김봉룡이 고향에서 도망친 뒤 거주했다는 도깨비집으로 이사를 오고 딸을 내리 5을 낳습니다. 5딸 중 가장 미모가 뛰어난 셋째 용란이 머슴 한돌과 몰래 정분을 맺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집니다. 시집을 포기해야 한다고 걱정하던 중 어떤 부잣집에서 중매를 넣어 혼례를 올립니다. 알고 보니 그 집 아들이 아편 중독으로 인한 성불구였던 것입니다. 일찍 시집을 갔다 과부가 된 맏딸 용숙은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 집을 자주 방문하던 의사와 눈이 맞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이를 베자 용숙이 그 아들을 우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집니다. 한편 김약국은 어업사업을 키워왔지만 선박사고로 큰 손해를 보고 논문서 대부분을 저당 잡힙니다. 서울에서 학교를 나와 교편을 잡고 있던 둘째 용비는 고향 친구 홍섭과 사귀고 있었는데 선박사고와 맏언니에 대한 소문으로 이별을 통보받게 됩니다. 김약국의 어장을 총괄 관리하고 있는 기두는 원래 셋째 용란과 혼인하려 했으나 머슴 사건으로 파투가 나고 대신 외모는 떨어지지만 성실한 살림꾼인 넷째 용옥과 혼인합니다. 하지만 기두는 용옥에게 정을 주지 않습니다. 첫째 용숙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이후 대금업으로 큰 돈을 벌게 됩니다. 어머니 한실댁과 넷째 용옥은 용숙네 집에 찾아가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지만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용숙은 부탁을 거절합니다. 용란의 남편은 혼인 후에도 아편을 끊지 못하고 아내를 때리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는 집안에서 쫓겨나고 절도 미수와 아편 중독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됩니다. 남편이 없는 동안 용란은 통영으로 돌아온 한돌과 다시 만납니다. 그것도 잠시 남편이 유치장에서 풀려나고 한돌과 딸이 걱정돼서 찾아온 한실댁을 도끼로 찍어 죽입니다. 이후 용란은 미치광이가 됩니다. 기두가 부산으로 출장 간 사이 넷째 용옥은 시아버지에게 겁탈당할 뻔합니다. 아이를 안고 시댁에서 도망쳐 부산으로 향하지만 이미 기주는 통영으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용옥은 배를 타고 다시 통영으로 돌아가지만 배가 침몰하여 아이와 함께 죽고 맙니다. 김약국도 망해가는 집안을 어찌하지 못하고 위암으로 죽고 맙니다. 미치광이가 된 용란은 맏딸 용숙이 맞고 둘째 용비는 막내 용혜를 데리고 통영을 떠나면서 소설은 끝이 납니다. 박경리 소설 김약국의 딸들은 1962년 출판되자마자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1년 뒤에 영화화되기도 했고 1982년 KBS TV 문학관과 2005년 MBC 아침 드라마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 치곤 소설 내용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김봉룡의 아내 숙정이 비상을 먹고 죽은 것을 시작으로 김성수와 그의 딸들까지 3대에 걸쳐 집안이 몰락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김약국 집안의 몰락이 비상 먹은 자손은 번식하지 않는다는 운명론에 기인하여 잔인하다는 느낌마저 줍니다. 5딸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할머니가 비상을 먹고 자살했기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연성 없는 운명론적 세계관이 오히려 고전소설에 가깝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하지만 비상 먹은 자손은 번식하지 않는다는 운명론 이면에는 여성을 향한 봉건적 의식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즉 5딸들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겪게 된 것입니다. 비극의 시작점이었던 김봉룡의 아내 숙정은 남편의 의심 때문에 자식을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유교 가치관에서 결혼한 여성은 남편에게만 충실하고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잃는 일이고 순결이 목숨보다 중요한 사회이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사실상 강요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숙정이 살았던 시대가 정근대인 고종시대였다면 5딸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30년대입니다. 또한 일찍이 상거래가 발달하여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사람들이 모인 항구도시 통역에 사는 만큼 5딸들은 할머니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유교적 가치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과부가 된 맏딸 용숙은 순결을 지키기보단 새로운 남자와 거리낌 없이 관계를 맺었으며 둘째 용비는 서울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은 이른바 신여성입니다. 셋째 용란은 집안 머슴과 혼전 정사까지 한 유교적 가치관에서 가장 거리가 먼 인물입니다. 하지만 21세기인 지금도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존재하듯 박경리 작가가 소설을 쓰던 60년대나 김약국의 딸들이 살던 30년대나 유교적 가치관은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유를 추구하는 딸들의 열망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철저히 짓밟힙니다.
맏딸 용숙은 아이를 우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누명을 받습니다. 과부로서 순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악랄한 짓까지 충분히 저질렀을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셋째 용란은 처녀 시절 머슴과 놀아났다는 이유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게 됩니다. 종국에는 어머니와 연인을 잃고 미쳐버립니다. 넷째 용옥 또한 봉건 사회의 희생양입니다. 용옥은 자매 중 가장 전통적인 여성상입니다. 결혼 전이나 후나 알뜰한 살림꾼이며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에도 인고하며 버팁니다. 심지어 시아버지의 성추행마저 묻어두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 자신을 희생하기만 했던 용옥을 기다리고 있던 건 가장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남자인 김성수 또한 봉건적 질서의 희생양입니다. 어머니가 유교적 가치관에 의해 극단적 선택을 강요당했기 때문에 김성수는 돌이 막 지난 시기부터 고아로 지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큰 어머니의 구박을 받으며 자랐고 사춘기 시절에는 연모하던 친척누이에 원치 않은 결혼 생활을 하다 외롭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후 김성수는 성격이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사업이 망해갈 때도 딸들이 불행을 겪을 때도 관망하기만 합니다. 봉건적 사회 속에서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학습한 것입니다. 봉건적 의식에 의해 형성된 운명을 거스를 수 없는 것, 김약국의 딸들이 현실적이고 개연성 강한 소설로 다시 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둘째 용혜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통영을 떠나는데 근대식 교육을 받는 그녀가 전통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과연 새로운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되니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